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협상 타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장 초반 랠리를 보였지만 막판 차익 매물에 밀려난 겁니다. 다우지수만 전거래일 대비 7.77포인트 0.05% 상승한 16,072.54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나스닥은 2000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뒤 2.92포인트 0.07% 오른 3,994.5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나홀로 전거래일보다 2.27포인트 0.1% 내려간 1802.49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하락한 102.1을 기록하며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앞선 9월에 4.6%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1.3% 상승 전망치는 크게 밑돈 겁니다. 특히 5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며 주택가격 상승과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경기 확장세가 주춤거리고 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정부 셧다운 등의 영향을 감안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 앞으로 1년간 고용 성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42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올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앞선 2.3%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용 성장은 현재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가 월 평균 18만 7천 명 증가한 뒤 하반기에는 20만 2,1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올해 만에 7.2%로 소폭 하락한 뒤 내년 2분기 말에 7%까지 내려갈 것을 전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 주말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며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0.88% 상승하면서 장중 9,300선을 넘겨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3% 올랐으며 프랑스 카프 40 지수도 0.55%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위원인 크리스티앙 누아의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현행 0.25%인 기준금리를 필요하다면 더 내릴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아르도 한슨 ECB 정책위원 겸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시중은행들이 ECB 예치하는 예치금리를 현행 제로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이를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악화되면서 달러 대비 6개월 만에 가장 약한 모습을 띠며 102엔대 육박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장중 102.92엔을 기록하며 102엔에 바짝 다가섰고 이는 지난 5월 29일 이후 가장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헤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로 구성되어 있죠.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상대적으로 가장 덜 주목을 받았던 이 나스닥이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는 아니고 장중이긴 하지만 4,000선을 뚫었던 간밤의 일이 신기록이 한번 있었습니다. 앞서 이미 다우와 S&P 500의 신기록, 아주 중요한 마디 지수 때 상징적인 지수 때를 넘어선 데 이어서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나스닥도 한번 일을 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종가 기준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우만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한번 썼었고 S&P 500은 오히려 좀 빠졌으며 나스닥도 종가상 4,000을 넘은 건 아직 아닌데요. 그래도 연일 이렇게 종가든 장중이든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참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 초반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지난 주말 극적으로 이란 핵 협상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6개월간의 어떤 타결을 본 것이 위험자산 선호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장 막판에 왜 빠졌는가 생각해보면 주 후반에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는 휴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도 3시간 먼저 조기 폐장하게 되기 때문에 관망세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잠정주택 판매가 5개월 만에 좀 증가세를 보이겠거니 내심 기대했었는데요. 5개월째 내리 하락세를 보인 것도 역시 막판 실망 매물을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도 어제 사실 장중 고점 대비 종가상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수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도 뭔가 좀 약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출발 증시와헤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주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지난주 고점은 2030까지 가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결국 2020도 회복을 못하고 종가상은 2013 정도의 갭 상승분도 못 지키고 음봉으로 마쳤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개인분들의 지금 고민이 많으세요. 지수는 뭔가 오르는 것 같은데 변동성이 크면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난다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전략 부탁드려요. 예, 어제 제가 최고 뉴스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 소득이 24,000불인데 에리나 님도 만약 충분한 그런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24,000불 같으면은 내 식구 살면 연봉 1억인데 과연 1억 타는 사람이 몇 집이 되는지 조금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제 사설 중에 특이한 사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공자님의 말씀, 마오메트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쓰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굉장히 동감합니다. 저도 종교인으로서 참 성인의 말씀을 자기 이득에, 자기에 맞게 포장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교양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째 이제 결혼을 해봐야 돼요. 결혼 안 하는 인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저때 제가 이제 203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 근데 따라가지 말고 시작했는데 딱 2030 가고, 어제 장중에 주가는 9포인트 떴지만 실제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죠. 15포인트, 16포인트 정도 주가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한 열흘 전부터 이야기한 거는 기준선의 이제 지지다 이렇게 보는데, 기준선에 이제 여기가 이 기준선이 굉장히 이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준선이 이제 계산인데 이게 이제 2015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기준선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때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2000포인트 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준선의 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이제 쉬어라, 여러분 그 쉬어라는 말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쉬어라는 말은 주식을 쉬어라는 말은 뭡니까? 일단 고점에 어제 제가 이제 매도하고 쉬어라고, 선물을 쉬어라는 풋을 고려해라 이런 부분인데, 일단 어제 먹은 분들은 많이 했는데 이제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어제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사고를 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내가 이제 큰 소리 쳤죠. 음봉 나가는 시점에서 주가 뜬다. 뜨니까 청송촌놈 저놈 시장 틀렸다고 생각하셨죠? 당황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제 갭 상승했지만 여러분 하루 물미기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이제 오늘부터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강력하게 상승하는 시점이 상시 주가가 거의 상투치는 9부 이상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투를 이제 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페난트 자체로 주가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난트 모양의 주가가 여러분 굉장히 이제 힘들어가는 주가인데요. 이 힘들어가는 주가가 항시 반등을 하더라도 전고점에 한 70%, 정확히 62% 정도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서 주가가 약세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깜놀했습니다. 하락폭에 62%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되 상세하긴 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락보다는 약세 국면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지금 강력하게 반등하는 국면이지만 21일평 자체가 이제는 서스럼 없이 떨어지거든요. 21일평이 서스럼 없이 떨어지는데 21일평에 61일평 상승과 21일평 하락, 이건 뭐를 말하냐면 20일과 61일평 데드 크로스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알다시피 20일과 60일의 데드 크로스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조상인 선화도 말리지 못하는 주가의 약세를 지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조심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 자체가 참 여러분 실제로 보면
조정이나 하락이 70%고 상승이 30%인데 우리는 주식을 1년 365일 갖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현금화에 조금 추격하는 그런 걸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구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치열한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보통 구름 안에 들어가면 주가 자체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쏠린다는 것은 대중의 심리, 구름이 이제 대중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게 그렇죠. 대중으로 가는 때 주가인데 이제 대중으로 간다는 말은 주가 자체가 이제는 우리 개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구름이 이쪽은 뜬구름이었죠. 떠도 우리가 안 뜨고 빠져도 안 빠지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 하락하면 우리 그때 하락을 바로 영향을 주고 상승하면 상승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쁨이다. 근데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 횡복 국면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횡복 국면이 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목요일 정도 제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주가는 여러분이 돈 먹기 굉장히 힘든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 종목은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있지만 그 반등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 크지는 않냐면 구름 자체가 폭이 굉장히 조금 폭인데 그 대신 이격이 전환성과 기준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스닥이 반등한다는 것은 뭐합니까? 종합주가 종합주가가 반등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0일 입형 될 때까지는 코스닥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여러분이 지금 어제도 보셨지만 올라가면 두들기지고 하는 그런 모양이 좀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서서히 물려가죠. 옵션, 풋 옵션 또 하방 쪽, 상방 쪽, 콜 옵션도 상방 쪽, 선물도 상방 쪽, 내가 전부 상방 쪽에 거는데 조금 위험한 포지션이다. 주가가 오늘은 하락 후에 반등하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포지션 자체가 개인 포지션이 외다. 제가 개인들의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짜고 치는 고수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경의 딱금이 14조로 만든 환매도 그 펀드의 환매도가 너무 많다. 그러다가 신용의 비중 이런 포지션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한쪽에 쏠릴 때는 여러분 못 말리는 굉장히 주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선물 모양으로 봐서는 제가 누차 어제 이야기했죠. 이 테두리에서 주가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했지만 주가가 더 가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263에서 4이 매물대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때리고 내려가면 내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매물대가 수익 나면 당연히 때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같은 날 추경 매수는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 자체 요즘 수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어제 건설주 남의 생각지도 않은 건설주가 이제 상승하지만 음봉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주식은 1등주 사가지고 물리든지 하셔야 된다. 코스닥이 반등한다고 코스닥을 왕창 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등 주식 사가지고 물리든지 아니면 현금화 보정하는 게 제일 좋다. 현금도 종목이 하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식이 보시면요. 여러분 미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나쁜 모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주식에 보면 상승 트렌드 모양을 보지만 하방 쪽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일단 2010포인트 최악의 2000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포인트 가면 오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2005포인트인데 오늘 주가가 빠지고 크고 큰 빠짐 없이 큰 오름 없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빠지는 장이 아닐까 이렇게 어제 이제 풋매도 하신 분들 오늘 굉장히 단타는 폭이 좁습니다. 좁으니까 환매수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옵션 걸지 마세요. 옵션 거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옵션 빨래판 걸어가지고 수익을 내겠습니다. 이번에 선물 만기 옵션 만기는 굉장히 빠른 급변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월피벗 자체가 중심에서 계속 걸립니다. 이 중심 자체가 2025거든요. 이번에도 이 위에서 시작이 아래로 빠졌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61평과 21평 데드크로스 일부 직전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몸조리를 잘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행복입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빠지는 날이니까 여전히 투자는 쉬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21선, 61선 데드크로스가 예상되고 목요일 날 급락이 예상되는 만큼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간 설명해 주셨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1이평선에 위치한 현재 포인트는 515선까지 소폭의 반등은 가능한 자리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 최강 종목 시간이 도래했네요. 멘토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 추천하시려고 준비해 주신 종목이 전일 이란 핵 협상 타결되면서 수혜주로 분석돼 동반 강세를 띄웠던 건설주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참 잘 보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대우건설입니다. 한국산업은행 51%, KDB 유한회사 12%, 금호타이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토막과 건축, 주택 발전 등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하나이며 지난 2006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으로 편입되었다가 현재는 KDB 유한회사가 51%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는 KDB 산업은행입니다. 현재 그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부한 수주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LNG 인수터미널 관련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외 사업은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당 분기 누적 매출액은 19%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그 기관과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 중이며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증가 중입니다. 그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제 그 이란의 핵 타결 소식으로 어제 건설주들이 그러니까 부실주라든가 소형주는 거의 상한가를 갔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1위 기업인 대우건설이 현재 상승 추세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3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그 9월 달에 약 한 30%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줬어요. 다시 한 15%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추세입니다. 근데 그 대우증권도 마찬가지고 어제 제가 광동제약 설명했지만 요즘 종목들이 대우증권도 9,000원짜리가 7,500원까지 왔으면 거의 뭐 한 18%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즘 장이 그렇습니다. 요즘 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1, 20% 안 떨어진 종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닥을 잘 잡고 가면 되고요. 제 경험상 좋은 주식은 그냥 들고 있으세요. 10% 20% 떨어지면 들고 있으면 좋은 주식은 6개월 안에 상승합니다. 그러면 깡통 안 차고 돈을 버는데요. 자꾸 이 방송 저 방송 듣고 쫓아다니면 분명히 주식은 깡통 나옵니다. 제가 무수한 경험을 여러분 1200명과 같이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식은 들고 가면 6개월 안에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 너무 조급하거나 다급하지 마세요. 6개월 기다리면 모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8,27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8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이전 고점을 대충 목표가 정도로 상당히 명확한 가격대 라인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살짝 쉬는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해주셨어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 개장 전 일인데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4%대 급등, 어제까지 추가 상승, 추천 이후 연속적인 상승을 해서 수익이 꽤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리뷰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종목이 찍으면 그냥 상승하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엄청난 제가 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12년 동안 전 종목을 한 5,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자리가 사실상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많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주 지분이
기획재정부 46%, 한국가스공사 5%로 안정적입니다. 천연가스 부분을 100% 독점하고 있고요.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030%고요. 제가 목표가를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목표가를 7만 원을 드렸는데 어제는 6만 8천 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고 하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옛날 9월 달에 약 5만 5천 원 전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떨어지니까 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해서 제가 손절매를 드렸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이렇게 문자 회원분들 받는 중에 주식이 좀 10% 이상 떨어지면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식은 기다리면 간다니까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갑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전문가분들 잘 하시는데 방송 하루 종일 방송하신 분들 쫓아다니다 깡통 났다는 분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거의 들어보면 80%에서 다 깡통을 차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신 분 또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서울경제TV나 제게 연락 주셔서 제가 바닥에서 준 종목 들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한 5종목, 10종목 들고 가시면 분명히 성공하는데 그 와중에 너무 떨지 마세요. 지금 종합지수가 문제지 여러분 종목이나 제가 추천한 종목이나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중국의 강태공처럼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경제TV나 저나 전문가들이 모두 보세요. 좋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분산투자해서 들고 가십시오. 한두 달 기다리면 안 되면 6개월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근데 결론은 이기거든요. 왜냐 주식투자에서 100명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5명에서 10명이고 나머지 90명은 다 깡통을 차는 게 이 주식시장의 생리인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 자꾸 버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나고 이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실력도 출중하시지만 요즘 따라 특히나 감이 좋으시다는 우리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께서 오늘은 대우건설을 최강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멘토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눈 예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천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제 마음까지 괜히 설레게 됩니다. 이드코 멘토가 신중하게 종목을 고른 끝에 어제 2종목 제 포트에 새로 담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좀 성적도 그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도 제 포트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AS 함께 들어보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도입을 해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최근에 또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수익을 많이 봐서 새로운 소원 성취를 이뤘죠. 다음 리스트 보겠습니다. 네, 휴대폰 케이스 입혀줘서 제가 잘 쓰고 있고요. 스파 이용권 부모님께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네, 조만간 가죽 장갑과 겨울 부츠, 목도리를 좀 구입을 해서 혹한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20%, KINX 20%, 게임빌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빙그레 91,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8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KINX 11,1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들어가는데요. 48,000원 목표가,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이 어제보다 부쩍 늘었네요. 플러스 73만원가량 보고 있고요. 수익률도 플러스 2.6%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게임빌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저번에 좀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는데, 이번에는 제 포트에 좀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중에 7% 이상 급등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마감까지는 한 4% 이상의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KINX도 좀 좋게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포트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으로 들어온 모습인데
역시나 어제 신규로 편입한 두 종목 모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익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빙그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고점 매물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들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1.6% 정도 상승을 했다가 밀리는 모습이 역시나 나와주었었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었지만은, 역시나 단기성 매물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봉 마감을 한 모습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일단 밀리면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내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구간에서의 현 시점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주가에는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서서히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KINX죠. 제가 이 종목은 어제 기업 소개를 쭉 해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드렸던 게 SNS 관련된 정치 이슈를 말씀드렸었죠. 작년에 SNS 관련주들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이루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기억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SNS 관련주들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KINX도 어제 바로 한 5%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종가에는 소폭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기술적으로는 현재 바닥권을 탈피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준다면 큰 폭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어제 이루원이 14%까지 치고 갈 때 약간 좀 힘이 딸리는 모습이라 좀 그게 아쉬웠고요. 하지만 꼭 SNS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현재 주가는 뭐 바닥이기 때문에 크게 물리깎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선정하실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빠르게 잡아채서 트레이딩 하시면 어느 정도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찾아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게임빌인데, 이 게임빌 같은 종목이 바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손절한 기억이 있는데 복수하러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7.6% 정도까지 급등,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반등권에서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영역대로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이 게임빌은 현재 역배열 상태에서 20일 저항이죠. 단기 외바닥에서의 20일 저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평선 수렴 과정을 거쳐야 완벽한 차트의 모습으로 추가 급등이 가능한 모습인데, 중요한 게 어제 현재부터 주가가 빠지냐 안 빠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현재 구간이 바닥인지 지하 1층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13만원대부터 3만원대까지 하락 4파가 나와주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가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트레이딩 국면으로 생각을 해서 오도저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트레이딩 지속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또 고르고 고른 종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대표적인 줄기세포 기업이죠. 매출의 80% 이상을 재래열 보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상당히 좀 핫했던 게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HSBC의 목표 주가 12만원 상향 조정을 하는 메디포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재래열 보관 사업을 80% 이상 매출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래열 보관 시장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메디포스트가 누적으로 해서 16만 300건 정도로 전체 시장 42% 정도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실적 또한 상당히 내년에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한 5만 5천원대와 5만 3천원대
쌍바닥 이후에 주가가 86,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뭐 중기 이평선들을 타고 단기 20일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그저께보다 한 2배 이상 급증을 하면서 조금 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21선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를 한 74,000원으로 1차적 목표가를 잡았는데, 일단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8만원까지도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74,000원 정도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한 65,000원 정도, 비중을 한 20% 실어서 오늘 시초가에 매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도포스트까지 제포트에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제포트가 꽉 찼는데요. 오늘도 좋은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훈풍 얘기를 하죠. 미국발 훈풍에 또 중국발 훈풍에, 하지만 이란발 훈풍이 또 부네요. 뉴욕 증시에서 간밤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롭게 썼고요. 무엇보다 가장 느리다는 나스닥이 약 13년 만에 장중이긴 하지만 4,000포인트를 터치하는 기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증시인데 2,000포인트 회복은 용케했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여전히 약하면서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 증시가 커플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 증시와 연말 랠리를 보이려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서 소비 회복세가 확인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상승폭은 글쎄옵니다. 엔달러도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